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 격상으로 원래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 들어오면은 이제 저까지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예, 2인 이상이니까. 저 어떻습니까? 제 모습.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잘 어울리는데, 근데 이런 모습 오늘까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해보긴 솔직히 생전 처음입니다. 저는 근데 한 달도 아니네요. 더 그 전부터 재판할 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저도 안경 끼고 있지만 마스크 끼니까 이게 안경이 자꾸 말할 때마다 뭐 이렇게 서리가 껴가지고 아무튼 집중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목소리는 괜찮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무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북한 초유의 위임 통치 그 배경은입니다. 그 어제 20일 그 국회에서 올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이제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국정 권한 일부를 이양을 하고 또 국정 전반에 대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을 위임해 통치한다는 건데요. 어제 이 속보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뭐 생각보다 그래도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되 뭐 대남 대미, 경제 군사 이 각 분야별로 주요 인사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주는 식으로 이제 권한을 일부 분산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대남 대미와 같이 이제는 대외 정책은 김여정 부부장이 총괄을 하고 뭐 그 외에 이제는 경제 정책 그리고 군사 정책 분야도 일부 이제 유력 인사한테 권한을 이제는 배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고 그리고 국정 전반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고 합니다. 담화까지 학습을 한다고요? 예.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위임 통치라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이게 위임 통치가 이게 뭐 어떤 겁니까? 통치를 위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단 국정원에 따르면은 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제는 임의로 이제는 만든 용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권력 하에서 일부 권한을 분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는 권력을 뭐 아예 뭐 분할해서 나눠줬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처럼 권력을 이제 쪼개서 이제 분립을 해서 각자 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편의상 권력을 분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를 알리고 그 지시를 받은 다음에 이를 다시 이제는 뭐 기관에다가 이제는 뭐 지시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보고 및 치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위임 통치라는 게 이게 나온 배경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건강 이상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나 또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모두 근거가 없다고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 9년 동안 모든 국정 현안을 직접 처리하며 받은 소위 통치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를 낮추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지금까지의 통치 방식이 정책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이제 책임 분산 차원에서 권한을 일부 이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 9년 차를 맞았는데 이제 권력도 장악을 했고 통치 경험도 이제 9년 동안 축적을 했으니 이 정도 자신감, 이제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서 위임 통치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도입해서 아버지와 약간 아버지와 차별화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차기 그 후계자로 지목된 것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아직까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상대적으로 권한을 많이 이양받긴 했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하거나 또 정책을 결정해서 뭐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중간 보고 그리고 치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간단한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전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전결을 하는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취합한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고 그 지시사항을 다시 받아서 각 기관에 배포하는 건데 물론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는 이 길목을 딱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인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예. 또한 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아무래도 정책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릴 때 김여정 부부장의 의견을 아무래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인자로서 역할 이 부분까지는 맞지만 이를 가지고 곧바로 후계자로 지목됐다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뭐 결국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총괄한다고는 표현은 하지만 중요 업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인 이 김정은 위원장 밑으로 2인자, 3인자, 4인자 이런 이제는 구조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거 뭐 더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5.18 무릎사죄 언행일치가 중요하다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지난 19일 그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또 사죄를 했다고 해요. 예, 보수정당 대표급 인사가 그동안 5.18 추모탑에 찾아가 이제 참배를 드린 경우는 많았는데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김 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방문을 해서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여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은 후에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과거에 그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국보위죠. 네. 그래서 줄여서 국보위에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다는 말과 함께 이제야 내가 뭐 첫걸음을 뗐다 사과해 이러면서 이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고 합니다. 그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제 이번 그 김 비대위원장의 사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우 긍정적인 평가인데 사실 그 통합당 내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 예, 소위 이제 망언을 해서 이제 문제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격세지감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 가까운 예만 들어봐도 지난해 2월 통합당 전신인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이제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개최한 이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종명 의원은 지금은 전 의원이죠. 이종명 전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김순례 전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매우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며 이런 망언에 대해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여론이 더욱 이제는 더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 모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되면서 소위 여론의 심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이제 보수 야당 역시 공당으로서 이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는 총선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광주 서구 우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예, 양향자 의원은 통합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낸다. 예, 이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그 칭찬을 했는데. 예.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이번 그 김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쇼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예. 있어요. 민주당 정창래 의원이 이제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을 흉내낸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전두환의 국보위,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 정권에 참여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무슨 심파극이냐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판에 대해 좀 이렇게 뭐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부인해온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 그 행태가 반복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번 김 위원장의 이 행보가 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통합당이 당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걸 담겠다고 했고요. 5.18 유공자에게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이제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진상조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예. 보인다는 게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변화의 시작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또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